안녕하세요. 조폴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2024학년도 수능 23번을 풀 거예요. 이 문제는요, 주제입니다. 주제 유형은 지문의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그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풀어봅니다. 우리는 지문의 처음부터 먼저 볼 거예요. Managers of 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의 관리자가 전형적으로 시장에 장려책을 만나는데요. 그 장려책은요, 이용에 대한 재정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장려책이네요. 예를 들면, 자, 이 for example을 보면 여기까지만 읽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for example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for example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볼게요. 자, 그럼 내용 정리하죠. 이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뭡니까? 천연자원. 이용하면 시장에서 돈을 준다는 거군요. Financial reward를 그냥 돈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첫 부분의 내용을 파악을 했으면요, 이 내용을 안고 끝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끝부분을 볼게요. 끝부분입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지금 우리가 있는 문장이 이 지문을 정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요, 나무를 잘라내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대요. 그리고 시장은요, 보내지 않는데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군요. 근데 그 올바른 신호는 to favor 이하가 말한 건 뭐냐면요, 생태계 서비스를, extractive는요, 추출하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추출하는, 사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지하자원을 추출하는 사용보다도 생태계 서비스를 선호한다는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 이 문장 자체가 다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나무를 베어낸다는 건 뭐예요? 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돈이 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시장은요,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지 않는데 그 신호는 뭐예요? 생태계 서비스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 생태계 서비스는 뭐겠습니까? 적어도 나무를 잘라내는 건 아니겠죠. 자, 내용 정리 해볼게요. 자, 처음에 내용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죠. 그 여기서 나무 베는 내용은 결국은 뭡니까? 천연자원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돈이 안 된대요.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돈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은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도 않는군요. 그 신호는 뭐예요? 이 올바른 신호는 생태계 서비스가 좋다, 더 돈이 된다 라는 신호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처음과 끝의 내용을 갖고, 이 내용만 갖고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를 풀 때요, 키워드를 뽑아야 되는데 그 키워드는 뭘까요? 일단 지하자원을 이용하느냐, 이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느냐, 이거겠죠. 그리고 그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시장 얘기도 나와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선지들을 보겠습니다. 필요성인데요, 시장의 가치를 계산하는 필요성,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 가치요.
생태계 서비스의 시장 가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아니죠. 시장 가치는 돈이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따지는 얘기는 아니고요. 2번 볼게요. 2번은요. 의인데 산림자원의 비시장 가치를 따져보는 의의네요. 우리 1번 보면서 봤는데 마키밸류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는 비시장 가치를 따져보는 거는 괜찮죠. 이거는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3번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영향, 재정적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이 부분이. 그리고 4번 2점인데요. 산림의 시장 가치와 비시장 가치를 균형을 이뤄보는, 따져보는 장점. 여기서 산림을요, 시장 가치를 따지는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상하네요. 자, 이제 5번이요. 효율성을 늘리는 방법들,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그 천연 자원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었죠. 이것도 이상하네요. 일단 2번으로 좁혀서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처음과 끝만 보고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지문을 전부 다 본 건 아니니까 나머지 부분을 봐야 되겠죠. 자, 네, 우리가 처음과 끝만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볼 거예요.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천연 자원을 이용하는 건 시장에서 돈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 예를 봅니다. 산림의 토지의 소유자가 시장의 장려책을 갖게 되는데요. 나무를 자르는 그런 장려책을요. 산림을 관리하는 것보다도요. 그럼 무엇을 위한 관리냐면 탄소 포집.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요. 카본 캡처는 탄소 포집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탄소를 저장해 두는 겁니다. 예. 그냥 탄소 저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수능풀이에선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홍수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생태계의 다른 서비스들을 위해 산림을 관리하는 거. 자, 지금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열거가 되는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로만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만 보시면 돼요. 열거되는 건 하나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뭐예요? 탄소를 보관해 두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갖게 하고 홍수로부터 지켜주고 등등은 결국은 산림을 어떻게 쓴다는 거예요? 적어도 나무를 베어내는 건 아니죠.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겁니다.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무를 베어내는 걸 더 좋아하겠죠. 왜? 시장의 가치가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나무를 베어내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러한 서비스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재정적인 이익을 전혀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리의 결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되니까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해봅니다. 자, 지금 천연자원을 사용하는 게 시장에서 돈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무 베는 걸로요. 근데 여기서 또 신경 써야 되는 건 뭐예요? 돈이 안 되면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고려사항들은 뭡니까? 자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거,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 그건 돈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돈이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자, 결국 첫 문장에서 보았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본 것 뿐이네요. 그러면 이제 자원을 사용하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얘기를 하겠죠. 자, 이제 살펴볼게요. 하지만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 알려주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주목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요. 근데 그 경제적인 이익은 이러한 서비스들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이네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뭐예요? 자원을 또 자연을 가만히 두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생태계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콤마로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삽입된 어구를 보니까 그것들의 비시장 가치에 기초해서요. 아, 시장의 가치로만 따지는 게 아니군요. 비시장 가치로 따져보건대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그 경제적인 이익이 may exceed the economic value of the timber. timber는 목재입니다. 목재라고 하는 건 나무를 베어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원을 이용하는 것에, 자원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것에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설 수도 있대요. 자, 여기에서 이 지문의 문제를 풀기 위한 근거가 이렇게 나왔네요.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것,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도 돈이 되는데 돈이 더 될 수 있다. 돈을 더 벌 수 있다. 라는 거고, 그거는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 비시장 가치로 따져보는 거군요. 자, 또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다고 표시한 이 문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유엔에서 발의한 내용이 평가했는데 경제적인 이익,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인 이익인데 열대 우림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제적 이익, 또 역시 삽입이 돼서 프리벤션까지 꾸며주고요. 설명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고 아가 동사가 됩니다. 문장이 조금 복잡하네요. 이러한 생태계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기후 조절을 포함하고요. 물의 정화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침식의 방지를 포함하는 이러한 서비스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are over 3 times greater, 3배 이상으로 더 크대요. 헥타르마다 시장의 이익보다도. 자, 지금 여기서 말한 건 뭡니까?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는 비시장 가치에 기초한 거네요. 자, 내용 정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자원을 이용하지 않는 게 돈 더 많이 번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표현이 뭡니까? 비시장 가치란 거죠. 비시장 가치. non market value.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문제 풀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건져야 되는 키워드들이 뭐예요? 일단 자원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원을 사용하느냐 가만히 두느냐 라는 거고, 그럼 자연을 사용할 때는 시장의 가치로 봤을 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건 비시장의 가치로 보니까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자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 그게 결국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거고, 그거는 비시장 가치로 따져봐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을 푸는 거네요. 자, 보니까요. 아, 여기서 마켓 밸류가 확실히 아니네요. 그리고 2번은요. 네, 산림자원의 비시장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이거 맞네요. 그리고 3번은요. 이거 아까 했죠. 요게 틀렸죠. 재정적인 이익을 최대화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산림의 가치를 따져볼 때 마켓 밸류 따지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그리고 5번은요. 효율성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예.
비시장 가치의 기초에서 더 이익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3번 주제 문제는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지가 영어라서 어렵습니다. 그 영어에서 선지가 영어로 나오면 다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풀어본 문제는 주제 유형치고는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문제를 풀면서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는요, 수능 영어에서 주제 유형은 먼저 읽어야 될 부분이 처음과 끝이다 라는 겁니다. 먼저 처음과 끝을 읽어보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보고 두 번째 풀이를 하면 훨씬 정확하게 풀고 또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함께 푸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